안녕하세요. 제2부장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슈팅하는 미국 증시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2023년 7월 제2부장구소 25기를 공지합니다. 인터넷 강의고요. 주식 강의는 7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좋은 미국 경제 지표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65%, S&P 500 지수는 1.15%, 다우존스 지수는 0.63% 오르면서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슈팅하는 미국 증시 경기 침체는 없다. 전 세계 경기는 엉망인데 미국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7월에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은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싼 가스를 들여오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비싼 유가를 감당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에너지 자체를 수급 가능하죠. 따라서 에너지로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유럽과 영국이 물가가 올라 걱정인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걱정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를 0.1%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렇게 찔끔 인하해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날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민은행이 크게 기준금리를 낮추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부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코로나 때 중국 정부가 보인 전면 봉쇄의 영향으로 애플을 비롯한 외국계 자금이 탈중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계 상품에 대한 압력으로 중국 기업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도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 제2천안문 사태 재현될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청년 실업은 5명 중 1명꼴인 1158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니 중국의 주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올해 가장 오르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중국 투자는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으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어야 정상인데 미국 달러화가 강세입니다. 이유는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9.7을 기록해 전달보다 높았습니다. 17개월 만에 최고의 수치이고요. 시장 예상치인 104도 상회했습니다. 5월 내구재 수주도 증가했고 운송장비 수주도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 판매 상승한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인데요. 어떻게 높은 금리가 주택 상승을 의미하냐? 높은 금리는 낮은 금리로 빌린 재고주택의 시장이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고주택을 팔면 다시 기존에 갖고 있던 집주인은 7%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집주인은 이래서 집을 못 팔고 있고요. 그러나 주택 수요는 살아나고 있어서 신규 주택은 잘 팔립니다. 이러니 주택 판매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월세 등이 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주택 관련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리쇼링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니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도 죄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운송 자재 등 모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장을 짓고 주택을 지으려면 인력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고 다 지으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또 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서비스업 인력도 모자라고 있죠.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로 낮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고용이 되어야 소비 심리가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이니 소비 심리가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부채를 내서 경기를 부양을 해도 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중국의 경기 살리려고 유령도시 짓고 도로 교량가는 인프라가는 이런 부채가 아닙니다. 중국은 2008년도 이렇게 했다가 국가 부채가 높아져 바젤 그리고 BIS 등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부채를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부채로 경기를 살릴 수도 없으니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채는 공장 등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살릴 부채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부채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AI 열풍을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AI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AI는 손발이 묶인 채로 미국과 경쟁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AI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세계적인 AI 회사가 되기는 글렀습니다. AI의 기본은 데이터인데 중국이 데이터를 잘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AI 서비스가 미국이나 아시아나 유럽으로 넓히는 순간 공산당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돈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어 자국의 국민들에게 그 서비스 경비를 빼야 합니다. 이래서는 크게 이익이 남을 수가 없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따라서 중국의 AI 기업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은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미국의 AI 기업은 중국, 러시아 등의 일부 국가를 빼고 세계를 제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는 AI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세계 1등을 못한 곳이 중국, 러시아, 한국뿐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검색 시장을 대체할 AI 검색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바드에 한국어 서비스를 영어와 동시에 한 것입니다. AI에서 처음에 뒤처지면 네이버, 카카오는 앞으로 후발주자가 되어 AI 검색 시장을 따라가기 너무 어렵게 됩니다. 이미 선발주자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만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를 통틀어 AI가 주택시장의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AI가 붙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요. 비스무리만 해도 올라가고 스치기만 해도 올라가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AI 기업은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애플 등등 거의 미국 기업 일색입니다. 물론 장비회사로 가면 ASML이나 TSMC 등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의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뒤처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7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CPI를 비롯한 미국의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가 넘는 기준금리에서 연준이 데이터마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7월에도 CPI를 비롯한 물가지표가 낮게 나온다면 연준은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낮은 것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으로 싼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공산품의 물가는 또 안정적이죠. 다만 미국은 임금과 주택 가격 등이 오르고 있어서 이 점은 물가의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나 임금도 실리콘밸리가 지속적으로 고소득자를 자르고 있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임금의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공장 주택을 짓는 저임금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으나 고소득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간다면 임금도 불안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머스크에 물든 실리콘밸리 행동파 계좌들만 가득하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고소득 일자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인력을 75%나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트위터의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CEO들이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테크 기업들도 금리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아서 앞으로 고급 인력을 꾸준히 줄일 예정입니다. 이러면 또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고임금 일자리가 감소하면 기업 이익은 높아지고 물가는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도 월세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으나 반면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즉 집값이 오르면 개인의 씀씀이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슈팅한 이유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올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월가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월가는 유럽, 영국, 중국 등은 경기 침체가 와도 미국은 경기 침체 전망을 2년 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고용이 좋고 주택 경기 등이 살아나 기준금리가 5%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화랑 중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현재 골디락스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AI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앞으로 미국 기업의 경제 전망은 꽤 좋습니다. 연준이 다음번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를 내린다는 발언을 하는 순간 미국의 모든 주가는 투더 문으로 슈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미국의 AI 주가는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국의 경기 민감주, 에너지주까지 모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메이징한 미국입니다. 지구상에서 미국보다 좋은 것은 현재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골디락스 중입니다.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 기술주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가캡 8이 좋습니다. 메가캡 8은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8개 기업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리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스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말뚝박기 리밸런싱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량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슈팅하는 미국 증시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